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영끌족들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고정지출인 보험 부분에서의 점검이 필수이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설계 원픽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은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간병보험의 필요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요. 특히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도대체 이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은 어떤 보험이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가입을 해야만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품 설명을 하기 전에 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간병 인구의 증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지금 남성 같은 경우가 80.5세, 여성은 86.5세. 그런데 남녀 평균 83.5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그 남녀 평균 건강 수명이 약 62.5세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뭐 다들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지만 요 나이 이후로는 크던 작던 누구든 한두 가지 질병을 치료하면서 평균 수명까지 생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조금 더 절실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2020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5년 전인 2015년보다 1인 가구가 무려 약 27.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노인 1인 가구가 급속도로 가파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노인이 혼자 생활한다는 건 어쨌든 뭐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케어받을 수 있는 식구가 없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아프실 때 정말 절실한 거는 바로 간병에 관련된 보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은 다자녀 가구가 아니죠. 많아봤자 1명 혹은 2명의 자녀들을 낳고 사시는데 이 2명의 자녀가 나중에 양쪽 부하모 2명의 노후 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 의료비는 바로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간병인 보장 보험의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릴게요. 기본 담보라는 게 있죠. 어떤 보험이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는 기본 스코링이라고 해서 사망이나 80% 이상 후유장애 관련된 담보들을 좀 많이 넣어요.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넣는데 특히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55원 정도면 기본 담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보장 내용을 먼저 보면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해로 다쳐서 가든지 아니면 아파서 질병으로 가든지. 물론 이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은 아파서 다쳐서 모두 다 보장을 받지만 먼저 다쳐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보장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좀 읽어드릴게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병원이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일일당 가입금액 얼마죠? 15만 원을 지급한다입니다. 180일 한도로. 그리고 사용 금액이 일일 7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15만 원, 7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니까 7만 5천 원을 지급한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간병인 급여가 보통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사용을 하면. 그런데 내가 10만 원이 나왔던 11만 원이 나왔던 간병인 사용을 하면 무조건 정액으로 하루 15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4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 간병인 케어를 받는 게 좀 불편하다. 뭐 오전에 잠깐 받고 나머지는 내 가족이 나를 좀 케어해 줄 수 있으니 시간제로 나는 간병인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간병인에게 지급한 그 간병인 지급 그 급여가 7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그냥 내가 하루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 15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병의원 외에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일일당 3만 원씩이니까 한 달이면 약 9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병의원에서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간병인이 보통 4~5명의 환자들을 같이 돌보죠. 그래서 간병비가 좀 저렴한데 보통 이럴 경우 한 달에 한 40~50만 원 정도 그 병원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간병비가. 이럴 때도 2만 원.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는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아파서 암에 걸렸던 치매에 걸렸던 어떤 질병이든 아파서 내가 병의원에서 간병인을 하루 사용한다. 동일하게 15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요양원에도 3만 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통합 서비스 병원에 내가 입원을 해 있다 하더라도 하루 2만 원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을 가입할 때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보험 가입을 해야 되겠죠. 첫째, 주기별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평생 납입해야 되는 갱신형 보험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그 2021년도 11월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놨는데 사실 이전에는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요. 3년마다 올라가는 갱신형으로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이후로 한 보험회사에서 비갱신으로 출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납입 면제 제도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했었을 때 이 피보험자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그 이후에 보험료를 전액 납입 면제해주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납입 면제 제도인데 이게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질병이 걸렸을 때 납입 면제를 해준다. 또 어떤 회사는 거기에 말기관 질환, 말기폐 질환, 말기신부전 뭐 조금 더 넓은 그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납입 면제 제도가 넓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같은 조건, 같은 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 회사마다 손해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모든 회사 보험료를 좀 비교하시고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보험료네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은 보장도 착하지만 보험료도 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고요. 보통은 무조건 100세 만기가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평균 수명이 뭐 아직 90세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100세 만기 보험 가입을 하면 100세까지 생존할 거라는 계산하에 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40세 여성 29,000원대 그리고 남성은 월 25,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50대 기준으로 해도 여성 34,000원대, 남성은 31,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가능한 조건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치료 중인 질병이 있으니까 보험 가입 되지 않을 거야라고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3가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진단 확진, 그리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 기약력이 없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단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질병은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그대로 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가입을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랑 조금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간병인 보험을 뭐 가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만 보장이 됩니다. 치매 한 가지 질병만, 그것도 경증 치매가 아니라 중등도 이상 치매일 때 월 생활비, 그러니까 거의 간병비라고 보셔야죠.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날 90세 만기 월 보험료가 무려 71,547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다 간병인 지원을 받으시고요. 내가 간병인을 하루 종일 썼을 때 월 4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34,000원, 치매보험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 그러면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한 편 봤었는데요. 하루 평균 이 간병비가 13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한두 달 이렇게 시간이 쌓이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오늘 강의를 토대로 현명한 미래 설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은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최수용 전문가님 그리고 박인규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험료 폭탄 예방법입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이에 따라 기존 실손이 나을지 4세대가 나을지,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지 정말 궁금증이 다양한데요. 섣부른 계약 해지보다는 현재 내 보험료와 보장이 적당한지 비교를 해보는 게 먼저겠죠.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손 전환을 두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을 해요. 전환을 하는 게 나을지,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섣부른 계약 해지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뭐 계약을 해지를 하든 다시 가입을 하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갱신하면 보험료가 2배로 꽝충 뛰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료는 폭탄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료비 일부를 보상해주는 실손 의료보험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실손 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실손 보험이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 수의 80%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갱신율이 약 16%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16%라는 숫자도 연령이 올라가는 나이 인상분, 연령 인상분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하면 약 30% 정도가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50대, 60대죠. 50대, 60대가 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 50대, 60대는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는 연령이거든요.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실손보험을 계속해서 80세, 90세까지 갱신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내가 실손보험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라면 사실 은퇴 후의 생활 때문에 안 그래도 걱정이 많고 요즘에 또 물가도 너무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이 네. 보험료까지 부담이 되면 정말 안 될 것 안 같거든요. 되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60대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한 건, 두 건 가입을 하다 보니까 한 20건 정도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보험료도 무려 15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다고 해요.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무작위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문제가 꼭 있죠. 중복된 보장이 워낙 많고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보장 누수가 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60대이다 보니까 미용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용실을 정리를 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보험도 정리를 했는데 이때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나한테 맞는 보험료와 적정 수준과 보장을 좀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 다 그냥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모두 다 해지를 하시고요. 그래도 실손보험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에 실손보험 하나만 유지를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5개월 전에 실손보험료가 3만 원이었던 실손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서 10만 원이 넘게 올라간 거예요.
나는 보험료를 좀 줄이려고 모두 다 해지를 하고 실손보험 하나만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의논을 같이 해본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가입 전 그러니까 이제 20건의 보험이 있었지만 모두 다 해지를 하고 한 3건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으셨어요. 보험료는 약 15만 원 정도고 물론 보험료가 3만 원일 때는 10만 원 미만이었지만 지금 올라간 보험료로 해서 15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으셨는데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보험 중에 첫 번째 보험은요. K손보에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5천만 원 들어가 있었고요. 이 안에는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이 갱신형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암수술, 암 입원, 수술비 100만 원, 또 입원비 하루에 6만 원 이렇게 나오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실손 보장이 이 안에 특약으로 들어 있었는데 입원 5천만 원, 통원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갱신이 돼서 10만 1,449원이고요. 10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100세 만기가 아니죠. 갱신을 통해서 3년마다 갱신을 통해서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이요. 일단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2세대 실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은요. L생명의 요것도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갱신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그 보험료 때문이죠. 일단 갱신보험은 처음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갱신이 되면서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L생명의 일단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매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을 하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9,600원이고요. 10년 납 10년 갱신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은 2024년도까지 보장을 받으면 없어지는 그런 갱신을 통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셨어요. 세 번째는 엣지손보의 건강보험인데요. 이 건강보험은 비갱신형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전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 보험은 보험료는 38,000원이고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해 사망, 교통상해 사망일 때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일 때 2천만 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일 때 1,0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골절 깁스 치료비 때 30만 원, 또 2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을 살펴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은요. 실손 의료비일 때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단점은 그와 반대겠죠. 갱신이 될 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아까 3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보험료의 부담으로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큰 단점이겠죠. 그다음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좀 좁고 협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대동맥류라든지 또는 뭐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되기 전에 이 전조 증세까지 또는 심장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오기 전에 이 협심증이라든지 그 외의 전조 증상까지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 범위가 조금 폭넓게 혈관 질환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물론 보험을 리모델링을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보장을 많이 넣어서 보험료를 조금 이제 많이 내더라도 보장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팁은요, 나한테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적정 보험료 수준을 정해놓고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면 리모델링 하는데 손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기존의 보험이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문제점도 눈에 보이지만 이 보험료가 3만 원이던 게 갱신 한 번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막상 정말 보험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는 보험료가 부담돼서 유지를 못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결정을 해서 모두 다 해지를 하지 말고 전문가와 좀 의논을 하셨으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 한 5개월 정도를 거의 10만 원 이상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손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 15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잘 맞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생명의 그 9,600원짜리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9,600원짜리 보험은 2024년도가 되면 만기가 돼요. 그리고 갱신을 통해서 또 가입을 하시는 건데 그때는 굳이 갱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자녀도 결혼을 했고 더 이상의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만 요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엣지존보에 제가 가성비가 좋게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장 범위가 조금 협소하다, 좀 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꽤 오래도록 한 10년 이상을 납입을 하셨고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를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3만 원짜리의 실손보험이 10만 원 정도의 실손보험으로 둔갑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전환 실손을 통해서 내가 실손은 그대로 보장을 받지만 보험료는 뚝 떨어뜨려서 17,000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서 지금 갱신이 너무 많이 돼서 2세대, 1세대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하고 싶지만 지금 나는 고혈압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뭐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해서 망설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해지를 하고 너무 비싸서 해지를 하고 4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약을 복용을 하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유병자 보험은요. 이렇게 실손보험이 워낙에 없으셨던 분들이 가입하는 게 유병자 실손이에요. 이렇게 워낙에 가입되어 있던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전환 실손을 통해서 내가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고 보험료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인 내가 본인 부담금이 적거나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부담금이 20%, 30%로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유지를 못해서 보장을 못 받는 것보다는 유지를 적은 보험료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설정을 해서 납입을 하면서 보장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2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이 되면서 17,000원의 보험료로 실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각 보험사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같은 보험사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보험사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A라는 보험사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A라는 보험사에서 지금 1년 동안은 내가 내는 보험료 50%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혈관질환 진단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손 보험이 10만 원짜리가 17,000원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남아있겠죠. 그 잉여자금을 가지고 혈관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도 조금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장 금액도 크게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총 내가 내던 보험료가요 14만 9,049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12,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서 13만 6,850원으로 보험료는 그대로 가면서 보장 범위는 굉장히 커졌죠. 일단 암 3대 진단자금을 보면은요. 암 진단비 일대에 3천만 원이었던 것이 4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대 질병 진단 자금도요. 뇌출혈 뇌졸중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뇌졸중 2천만 원과 뇌혈관 진단비 500만 원으로 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500만 원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실손의료비는 2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장은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적정선의 보험료를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실손 전환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뚝 떨어뜨려 주셨죠. 게다가 기존에 있던 이 보장의 빈 곳들을 또 다른 보험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메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주의사항은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만 가입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적정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제 욕심에는 수술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술비는 좀 가입을 하는 게 좋은데 보험료가 15만 원 선에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처음에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실손의료비, 그다음에 진단자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비라든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첫 번째로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납입 여력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3대 진단자금 준비를 해주시고요. 3대 진단자금이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수술비라든지 그 외에 뭐 기타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손보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 보험으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장을 튼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내게 맞는 건강보험이란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이 필요한 보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내게 맞는 건강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보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내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할지는 여전히 의문인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가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학생일 때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의 기준에 맞춰서 보험을 확인을 하세요. 뭐 담보 구성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부모님 보험하고 자녀 보험하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보험 가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가 커서 보험을 활용하는 시기가 40대 이후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담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보험과 성인보험이 어떻게 잘 가입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성인이 되고 직장에 가면은 가장 먼저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보험 먼저 가져가라. 그거 네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딱 받아보면은 막 종신보험 가입돼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 달에 막 20-30만 원씩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것도 바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험을 한 10년 동안 냈던 거를 그렇게 해지하면은 그 손해는 바로 소비자들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야 될지 그 부분 제가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초년생들은 그
급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납부 여력이 조금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제일 먼저 사회생활 시작하면 야, 너 보험 가져가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막상 받아보면 이게 나에게 필요한 보장들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뭐 사회초년생들이 본인이 호기심에 가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 내게 맞는 보험이 어떤 게 있을지 다들 의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그 가입 내역까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만나 뵀던 분인데요. 이분은 진짜 사회초년생이고 지금 회사원이시고 사무직에 근무를 하시고 31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좀 비싼 보험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도저히 납부 여력이 안 되니까 한 2년 동안 실손이 포함된 보험도 실효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납부 여력이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 실손은 옛날 게 좋으니까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최근에 2달 전에 그거를 실효된 거를 20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내고 그거를 다시 살렸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 부분부터 제가 짚어드리는데 그거는 지금 최수영 전문가님이 좀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31살에 그 가입하신 분과 60세 되신 분들이 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고 이거를 진행을 했다면 절대 2세대 실손을 200만 원 들여서 살리진 않겠죠.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 게 좋다라고 얘기만 듣고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과감하게 살리셨는데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실손만 있으세요. 그거를. 실손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밖에 없고 나머지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부분도 조차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달 납부하는 돈은 65,111원이고 이 금액이 사실상 맞는 금액일까? 내가 매달 6만 원씩 내는 것도 사회초년생들한테는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만 5천 원에 상당하는 보험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예. 네, 제 주위만 봐도요, 사회초년생들이요, 딱 실손 하나, 운전자 보험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손을 전환을 할 때, 특히 젊은 분들이 실손을 전환을 할 때는 한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죠. 나의 건강 상태가 1년 동안 병원에 얼마나 다니는지, 작년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한두 번 간다라고 했을 때는 1세대 실손이나 2세대 실손이나 이렇게 비싸게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이 4세대 실손이지만 1세대 실손보다 혜택이 적을 뿐이지 아예 혜택이 없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 혜택 차이는 1세대 실손을 비교해서 4세대 실손과의 비교는 최대 30%의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1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4만 원이라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는 10,000원 이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1년 동안 내가 추가적으로 1세대 실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한 40만 원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그 병원비 혜택을 4세대 실손으로 내가 혜택을 못 보는 비용이 그 비용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실손 전환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딱 한 번 갔대요. 병원을.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실손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워낙 보험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상해 담보를 같이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26,000원,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26,000원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운전에 필요한 담보만 딱 선택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10,000원 이하로도 가입이 가능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상해 담보는 우리가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어느 정도 그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같이 포함시켜서 가입하는 담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상해 담보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해결책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실손 전환에 대해서 정말 그 전문가에 대한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손 전환은 한 번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다시 환복이 안 되고 다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 상태나 내 기왕력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전환을 하셔야지 어렸을 때 아픈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보험료 줄이겠다고 실손 전환을 해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병력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우선은 지금 당장 필요한 보장들을 챙기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는 미래에 걱정되는 부분들을 또 추가로 채우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물론 앞전에 나이에 따라 보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짚어는 주셨는데요. 보험사에서 새로 나온 이 실손보험으로 바꾸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무조건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제 그 2세대, 1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무조건 바꿔야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건강 상태, 기왕력, 나의 병력 상태, 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갱신이 되고요. 2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거든요. 보험료 인상률은 약 30%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그 보장을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걸 변경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대로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2, 3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한다라든지 거의 입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내 상황에 맞춰서 좀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른 전략이 아니라 나이부터 시작해서 건강 상태, 재정 상태를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실손 의료비 담보의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 최소영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입원을 잘 안 시키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워낙 조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되게 세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암 수술을 받더라도 7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그 다음에는 회복 치료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젊은 분들은 아예 이제 병원 자체를 안 가니까 그거에 들어가는 실손 1세대와 2세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내가 위험 구간 45세 이후에 이제 병원을 좀 다니기 시작하고 50세부터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우리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0세 때부터 50세 때까지 20년 동안 그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내 추가 비용이잖아요. 사실 얘기하면 4세대 실손으로 바꾸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세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몰 비용을 줄이셔야지만 보험료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짚어봤어야 됐던 이야기네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이 운전자 보험 만기를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는 봤었는데 요즘 교통법규가 수시로 바뀌어서 고민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가입해버린 이 운전자 보험은 바꿔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본인에 맞춰서 뭐 4세대 실수로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1세대, 2세대로 유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변경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되고요. 또 민식이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숯불중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벌금이 3천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은 이제 민사적 책임을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형사적 처벌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변경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것도 예전에 뭐 3천만 원 되어 있던 것이 지금 한 2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예전에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가입되어 있던 것이 지금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벌금도 민식이법 적용하면 3천만 원까지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도로교통법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빠르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궁금증은요. 협심증부터 보장되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했는데 부정맥 등 경증 심장질환 담보도 가입을 추가로 해야 될까요? 네. 요즘은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주죠. 왜 그거를 해주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국가에서도 중증 질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증부터 치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아니면은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피 검사를 통해서 다 걸러내는 이유가 경증부터 치료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국가에서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였어요. 그렇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보험회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부정맥부터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심장 특정 질환 진단비인데요. 그 부분이 통계 자료에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경증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5년 사이에 심장 질환 환자들이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협심증 환자가 늘어난 인구는 5만 5천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타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경증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